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서 선거제라는 것은 이 비례대표 선거제죠. 비례대표 숫자도 꽤 됩니다. 4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례대표 47명의 의원을 어떤 식으로 뽑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본인이 생각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연동형제로 뽑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저 이재명이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꽤 오랜 시간 번민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복주를 막고 또 이번 총선에 사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난폭한 결정들을 마구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어갈 경우에는 국가의 법제도, 소위 국가 시스템까지 다 망가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번 총선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역사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크게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 준연동제, 이런 복잡한 용어는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 어쨌든 준연동제로 비례의원들을 뽑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박함에 따른 결론이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위성정당 논란이 마구마구 생길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 또는 마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위성정당 논란이 막 생길 텐데 저는 그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기로 합의하자고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결국 칼을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담 같은 소리지만 절박한 현실이죠.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론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성치훈 부의장님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결론, 적절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어떤 선택을 해도 적절한 결론이라는 평가를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선택도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위성정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본 선거제도, 연동형제도의 취지를 좀 위반하는 그런 꼼수를 선택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욕을 먹기로 했잖아요. 그럼 욕을 먹었으면 하나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의 이 선거법을 만들 때 아무리 그 당시 야당이 전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우리마저 규범을 어겨버리면 이렇게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도 한 가지 비판을 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 잘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반칙을 해도 되는 제도를 민주당이 만든 원죄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그런 제도 만들었으니 우리 반칙 마음껏 할 거야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메시지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또 사과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또 반칙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시대전환 이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님이네요. 네. 이제 어제 이 연동형 선택한 것에 대해서, 위성정당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고야. 그 수혜를 입고 원내로 진출을 하셨으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정치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말을 한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한 사람의 예로 이제 전체를 퉁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씀만 하실 때마다 칼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아니, 본인이 피습당해서 그렇게 칼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으셨다면은 이제는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21대 국회가 저물어가는 마당에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아 정말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포션이 이 바로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하고 거기다 위성정당을 통해서 정말 걸출한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바람에 국민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괴롭고 4년 내내 괴로웠다는 점 이것을 많이 지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좀 바뀌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채 얼마 남겨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꼴을 또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또 하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그뿐이고 마치 이것이 국민의힘 탓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난 21대 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하자고 줄곧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만약에 준연동형으로 될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꼭 쭉 지켜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국민의힘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 논리로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찌 됐든 이 연동형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들 47명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4년 전에 그 투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드렸죠? 이거요. 그때 이렇게 뭐 투표용지가 길었잖아요. 정확하게 48.1cm였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하여튼 생소한 당이 뭐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위성정당 그리고 뭐 이른바 뭐 우리가 꼼수 정당, 떴다방 형식의 정당들 난립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요. 4월 10일 총선 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투표지인데 이번에 상황에 따라서요. 저희가 이거 어렵게 준비했어요. 이 정도 길이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될 가능성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저 잘 보여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예, 보세요. 이렇게. 이게 48.1cm. 요거 이게 얼마라고요? 79.3cm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 지금 내려가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왜? 투표용지가 기니까요. 이 79.3cm 이 투표용지 이거 받아들고 기표소 들어가서 이거 책상에 놓지도 못하겠어요. 길어가지고. 이런 투표용지로 저 여기 앉은 키만 하네요.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드실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게 79.3cm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냐. 이거 국민들이 뭐 이런 이 79.3cm의 이 비례정당들 잔뜩 여기다 해놓고 국민들이 이걸 뭐 어떻게 다 알고 투표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